다정낭독. 구장.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집. 그곳은 누구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신비로운 장소였다. 정원을 둘러싼 높은 벽은 잎이 다 떨어진 덩굴장미 줄기로 뒤덮여 있었는데 너무 빽빽해서 서로 엉겨붙어 있었다. 메리 레녹스는 인도에서 장미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장미라는 것을 알았다. 땅은 온통 겨울빛 갈색 풀로 덮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관목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는데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장미 덤불일 것이었다. 가지를 넓게 뻗어 작은 나무 같아진 스탠더드 장미도 여러 그루 있었다. 정원에는 다른 나무들도 있었는데 이곳을 가장 기이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덩굴 장미가 나무들 위를 타고 올라가 긴 덩굴손을 늘어뜨려 가볍게 흔들리는 커튼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여기저기에서 덩굴들이 서로 붙잡거나 멀리 뻗은 가지에 매달려 나무에서 나무로 기어가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지금은 잎도 장미도 없었고 메리는 그것들이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길고 회색이거나 갈색인 가지와 줄기들이 흐릿한 외투처럼 벽과 나무, 심지어 갈색 풀 위에까지 퍼져 있었다. 고정되어 있던 곳에서 풀려나 땅 위를 기어간 것이었다. 나무에서 나무로 이어진 이 흐릿한 엉킴이 모든 것을 신비롭게 보이게 했다. 메리는 오랫동안 방치된 이곳이 다른 정원과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연 메리가 살면서 본 어떤 곳과도 달랐다. 정말 고요해. 메리가 속삭였다. 정말 고요해. 그리고 잠시 기다리며 정막에 귀를 기울였다. 나무 꼭대기로 날아간 울새도 나머지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었다. 날개조차 퍼덕이지 않았다.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메리를 바라본다. 고요한 게 당연해. 메리가 다시 속삭였다. 10년 만에 이 안에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나야. 메리는 문에서 물러나며 마치 누군가를 깨울까 두려운 듯 살금살금 발을 옮겼다. 발밑에 풀이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기뻤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동화 같은 회색 아치 아래를 걸으며 아치를 이루는 줄기와 덩굴손을 올려다 보았다. 전부 다 죽은 걸까? 메리가 말했다. 완전히 죽은 정원인 걸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벤 웨더스터프였다면 나무를 보고 살아있는지 알 수 있었겠지만 메리에게는 회색이거나 갈색인 줄기와 가지만 보일 뿐 어디에서도 아주 작은 잎눈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메리는 이 경이로운 정원 안에 있었고 담쟁이 아래 문을 통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으며 자기만의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면의 벽 안으로 햇볕이 비치고 있었고 미스 스웨이트의 이 작은 터 위 높이 아치를 그린 파란 하늘은 황야 위보다도 더 찬란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울새가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와 주위를 깡총깡총 뛰거나 덤불에서 덤불로 메리를 따라 날아다녔다. 연신 짹짹거리며 바쁜 기색이었는데 마치 이것저것 보여주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고요했고 사람과는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외롭지 않았다. 메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는 장미가 전부 죽은 것인지 아니면 혹시 일부는 살아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잎과 봉오리를 낼지 알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완전히 죽은 정원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만약 완전히 살아있는 정원이라면 얼마나 놀라울까? 사방에서 수천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텐데 들어올 때 줄넘기가 팔에 걸려 있었는데 한참 걸어 다닌 뒤 정원 전체를 줄넘기를 하면서 돌아보기로 했다. 무언가 보고 싶을 때마다 멈추면서 여기저기에 풀길이 있었던 것 같았고 한두 구석에는 돌 벤치나 이끼 낀 키 큰 화분이 놓인 상록수 아치가 있었다. 두 번째 아치에 가까이 갔을 때 줄넘기를 멈추었다. 그 안에 한때 화단이 있었던 것 같았고 까만 흙에서 무언가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날카롭고 작은 연두색 뾰족한 것들. 벤 웨더스태프가 했던 말이 떠올라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았다. 맞아, 자라고 있는 작은 것들이야. 크로커스나 스노드롭이나 수선화일 수도 있어. 메리가 속삭였다. 아주 가까이 몸을 숙이고 축축한 흙의 신선한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가 매우 좋았다. 다른 곳에서도 올라오고 있을지 몰라. 메리가 말했다. 정원 전체를 돌아보면서 찾아봐야지. 줄넘기는 하지 않고 걸었다. 천천히 걸으며 시선을 땅에 고정했다. 오래된 화단 테두리와 풀밭 사이를 살폈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한 바퀴를 돌고 나니 날카롭고 연두색인 뾰족한 것들이 아주 많이 더 보였다. 다시 매우 흥분되었다. 완전히 죽은 정원이 아니야. 메리가 혼잣말로 부드럽게 외쳤다. 장미가 죽었더라도 살아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 원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연두색 싹들이 뚫고 올라오는 그곳 중 일부는 풀이 너무 빽빽해서 자랄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았다. 이리저리 찾아다닌 끝에 꽤 날카로운 나무 조각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흙을 파고 잡초와 풀을 뽑아 싹들 주위에 깔끔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겠다. 첫 번째 것들을 마치고 나서 메리가 말했다. 더 많이 해줄 거야. 보이는 건 전부 해줄 거야.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또 오면 돼. 메리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파고 잡초를 뽑았다. 너무 즐거워서 화단에서 화단으로 나무 아래 풀밭까지 저절로 이끌려 갔다. 운동을 하니 몸이 따뜻해져 먼저 코트를 벗고 다음에는 모자까지 벗었으며 자기도 모르게 내내 풀밭과 연두색 싹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울새는 엄청나게 바빴다. 자기 영지에서 정원 가꾸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니 매우 기뻤다. 벤 웨더스태프가 늘 궁금했던 터였다. 정원을 가꾸는 곳에서는 흙과 함께 맛있는 것들이 뒤집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벤 키의 반도 안 되면서도 자기 정원에 들어와 곧바로 일을 시작할 줄 아는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난 것이었다. 메리는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정원에서 일했다. 사실 시간을 기억해내는 것이 좀 늦었고 코트와 모자를 다시 입고 줄넘기를 집어들 때
두세 시간이나 일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내내 정말 행복했다. 맑아진 자리에서 수십 개의 작고 연두색인 뾰족한 싹들이 보였는데 풀과 잡초에 짓눌려 있을 때보다 2배는 더 발랄하게 보였다. 오후에 다시 올 거야. 메리가 새로운 왕국을 둘러보며 말했다. 마치 나무와 장미덤불이 들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을 건넸다. 그리고 풀밭을 가볍게 달려가 묵직한 낡은 문을 밀어 열고 담쟁이 아래로 빠져나갔다. 볼은 빨갛고 눈은 반짝였으며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마사가 기뻐했다. 고기 2조각에 쌀 푸딩 2번이나? 마사가 말했다. 아,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줄넘기가 아가씨한테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리면요. 뾰족한 나무 조각으로 땅을 파다가 메리는 양파처럼 생긴 하얀 뿌리 같은 것을 파내게 되었다. 다시 제 자리에 놓고 조심스럽게 흙을 다독여 덮어 주었는데 지금 마사에게 물어보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 궁금했다. 마사, 메리가 말했다. 양파처럼 생긴 하얀 뿌리는 뭐야? 알뿌리예요. 마사가 대답했다. 봄꽃이 많이 거기서 나오죠. 아주 작은 건 스노드롭이랑 크로커스고 큰 건 수선화랑 종달새 꽃이랑 나팔 수선이에요. 제일 큰 건 백합이랑 보라색 붓꽃이고요. 아, 정말 예뻐요. 다컨이 우리 정원에 잔뜩 심어놨어요. 다컨은 그런 것을 다 알아? 메리가 새로운 생각에 사로잡히며 물었다. 다컨은 벽돌 길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다컨은 땅 밖으로 속삭여서 꺼낸다고. 알뿌리는 오래 살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몇 년이고 살 수 있어? 메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알뿌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마사가 말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대부분 평생 땅속에서 알아서 자라고 퍼지고 새끼도 쳐요. 여기 공원 숲 안에 스노드롭이 수천 송이나 되는 곳이 있어요. 봄이 오면 요크셔에서 가장 예쁜 풍경이에요. 언제 처음 심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봄이 지금 왔으면 좋겠어. 메리가 말했다. 영국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전부 보고 싶어. 저녁을 다 먹고 벽난로 앞 깔개의 자리에 앉았다. 작은 삽이 있으면 좋겠어. 메리가 말했다. 삽을 뭐에 쓰려고요? 마사가 웃으며 물었다. 땅 파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메리는 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비밀의 왕국을 지키려면 조심해야 했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크레이븐 씨가 열린 문에 대해 알게 되면 무섭게 화를 내며 새 열쇠를 구해 영원히 잠가버릴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여기는 크고 외로운 곳이야. 메리가 이런저런 것을 마음속으로 되짚듯 천천히 말했다. 집도 외롭고 공원도 외롭고 정원도 외로워. 다친 곳이 너무 많아. 인도에서는 하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구경할 사람은 더 많았어. 원주민들이나 행진하는 군인들 말이야. 가끔 악대가 연주하기도 했고 아야가 이야기를 해주었어. 여기서는 너랑 벤 웨더스테프 말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 넌 일을 해야 하고 벤 웨더스테프는 나한테 말을 자주 안 해줘.
작은 삽이 있으면 벤처럼 어딘가를 팔 수 있을 텐데 씨앗을 좀 주면 작은 정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런, 마사가 소리쳤다. 어머니가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큰 집에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애한테 땅을 좀 안 주는 거야? 파슬리랑 무밖에 안 심더라도 말이야. 파고 갈퀴질 하면서 정말 행복해 할 텐데. 정확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메리가 말했다. 내 어머니는 아는 게 참 많구나. 그렇지? 맞아요. 마사가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이래요. 12아이를 키운 여자는 A, B, C 말고도 배우는 게 있어. 아이들은 산수만큼이나 세상 일을 깨우치게 해준단다. 삽은 얼마야? 작은 거? 메리가 물었다. 글쎄요. 마사가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스웨이트 마을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삽이랑 갈퀴랑 포크가 묶여있는 작은 정원 도구 세트를 봤어요. 2실링이었어요. 쓰기에도 충분히 튼튼했고요. 지갑에 그것보다 많이 있어. 메리가 말했다. 모리슨 부인이 5실링을 줬고 매들록 부인이 크레이븐 씨한테서 받은 돈을 좀 줬어. 그분이 아가씨를 그만큼이나 기억하셨어요? 마사가 놀라며 말했다. 매들록 부인이 일주일에 1실링을 쓰라고 했어. 토요일마다 줘. 뭐에 쓸지 몰랐어. 세상에, 그건 부자예요. 마사가 말했다. 원하면 뭐든 살 수 있겠네요. 우리 오두막 임대료가 1실링 3펜스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마련하려면 이리 뽑는 것만큼 힘들거든요. 아, 방금 생각난 게 있어요. 양손을 허리에 올렸다. 뭔데? 메리가 열심히 물었다. 스웨이트 가게에서 꽃씨앗 한 봉지에 1페니씩 팔거든요. 다커는 어떤 게 가장 예쁜지,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알아요. 재미로 스웨이트까지 걸어갈 때도 많고요. 아가씨, 인쇄체로 쓸 줄 알아요? 갑자기 물었다. 글씨를 쓸 줄 알아. 메리가 대답했다. 마사가 고개를 흔들었다. 다커는 인쇄체만 읽을 수 있어요. 아가씨가 인쇄체로 쓸 수 있으면 다컨한테 편지를 써서 정원 도구랑 씨앗을 같이 사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아, 넌 정말 착한 애야. 메리가 소리쳤다. 진짜 그래. 네가 이렇게 다정한 줄 몰랐어. 해보면 인쇄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매들록 부인한테 펜이랑 잉크랑 종이를 달라고 하자. 제 거 있어요. 마사가 말했다. 일요일에 어머니한테 짤막한 편지를 쓸 수 있게 사둔 거예요. 가지고 올게요. 마사가 방을 뛰어나갔고 메리는 벽 난로 앞에 서서 순전한 기쁨에 마른 작은 손을 비볐다. 삽이 있으면 메리가 속삭였다. 흙을 부드럽고 좋게 만들고 잡초를 뽑을 수 있어. 씨앗이 있어서 꽃을 키울 수 있으면 정원은 전혀 죽은 게 아닐 거야. 살아날 거야. 그날 오후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마사가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가지고 돌아올 때 식탁을 치우고 접시들을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가야 했고 부엌에 갔더니 매들록 부인이 있어서 무언가를 시켰기 때문이었다. 마사가 돌아올 때까지 메리에게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다컨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진지한 작업이었다. 메리는 가정교사들이
메리를 너무 싫어해서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거의 없었다. 철자법이 특별히 좋지 않았지만 해보니 인쇄체로 쓸 수 있었다. 마사가 불러준 편지는 이러했다. 사랑하는 다컨에게 이 편지가 내게 닿을 때 내가 잘 있기를 바라며 보내는 나도 잘 있어. 메리 아가씨가 돈이 넉넉하니까 스웨이츠에 가서 꽃 씨앗이랑 화단 만들 정원 도구 세트를 사다 줄 수 있겠니? 가장 예쁘고 키우기 쉬운 걸로 골라줘. 아가씨가 해본 적이 없고 인도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다르거든. 어머니랑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메리 아가씨가 나한테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겠대. 다음에 내가 쉬는 날 코끼리랑 낙타, 신사분들이 사자랑 호랑이 사냥 나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하는 누나. 마사, 피비, 수업이. 돈을 봉투에 넣으면 정육점 아들한테 수레에 실어 보내달라고 할게요. 다컨이랑 아주 친한 애예요. 마사가 말했다. 다컨이 사면 그걸 어떻게 받아? 메리가 물었다. 직접 가져다 줄 거예요. 이쪽으로 걸어오는 걸 좋아해요. 아, 메리가 소리쳤다. 그러면 다컨을 만나게 되는 거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다컨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사가 갑자기 물었다. 메리가 너무 기뻐 보였기 때문이다. 만나고 싶어. 여우랑 까마귀한테 사랑받는 소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보고 싶어. 마사가 살짝 움찔했다.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다. 맙소사, 마사가 말했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메들록 부인한테 말씀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메리가 말을 시작했다. 화요일에 말한 거요. 언젠가 아가씨를 우리 오두막에 데려다 주고 어머니가 만든 뜨끈한 귀리 과자에 버터 바른 거랑 우유 한 잔을 드셔도 되겠냐고요. 흥미로운 일이 전부 하루에 일어나는 것 같았다. 대낮에 하늘이 파란 날 황야를 건너간다니. 12아이가 사는 오두막에 들어갈 수 있다니. 메들록 부인이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 메리가 꽤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깔끔하고 오두막을 깨끗하게 유지하는지 잘 아시니까요. 가면 다컨만 아니라 내 어머니도 볼 수 있겠네. 메리가 그 생각을 곰곰이 하며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내 어머니는 인도의 어머니들과는 다른 것 같아. 정원에서의 작업과 오후의 흥분 덕에 메리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기분이 되었다. 마사가 다과 시간까지 함께 있었지만 둘은 편안한 정막 속에 앉아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사가 다과 쟁반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직전 메리가 질문을 했다. 마사, 메리가 말했다. 설거지 하녀가 오늘도 이가 아팠어? 마사가 확실히 살짝 움찔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마사가 말했다. 네가 돌아오길 오래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 봤거든. 네가 오나 보려고. 그런데 저 멀리서 울음소리가 또 들렸어. 전에 밤에 들었던 것처럼. 오늘은 바람이 안 부니까 바람 소리일 리는 없잖아. 아이고, 마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복도를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크레이븐 씨가 아시면 화를 얼마나 내실지 모른다고요. 엿듣고 다닌 게 아니야. 메리가 말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린 거야. 이번이 세 번째야. 세상에, 메들록 부인 종소리예요. 마사가 말하더니 거의 뛰다시피 방을 나갔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집이야. 메리가 졸린 목소리로 말하며 옆에 있는 안락의자의 푹신한 좌석에 머리를 떨어뜨렸다. 신선한 공기와 삽질과 줄넘기가 메리를 너무나 편안하게 지치게 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